오늘 방송되는 날은 12월 31일. 와우, 드디어 이제 뭐가 31일이에요? 이게 나간 날이 2021년 마지막 날 나가는데, 근데 진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올해는 이 야구라를 이렇게 꾸준히, 제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닌데, 1년 내내 우리가 매주 만나서 이렇게 찍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지, 너 때문에 난 꼬여가지고 일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거. 구독자 들 때, 구독자들 때. 구독자 들 때하고 그 댓글에 좋은 글 달릴 때. 좀 뿌듯하죠. 근데 그 뿌듯함이 너만 보면 확 떨어지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카메라가 하나 늘었어요? 고쳤어요. 떨어뜨린 거 저 고쳤니? 강성철 원샷 카메라입니까? 아니에요, 투샷이에요. 투샷이에요? 이것도 투샷이잖아. 이거 네 원샷이고. 이게 투샷이고. 투샷. 그러니까 우리가 30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앵글을 하나. 아니 이제 약간 이게 좀 편파적인 게 이 강성철 쪽으로 약간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데? 아니, 형님 위주예요. 그래? 그럼 각도를 좀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카메라 얘기하시는 거죠? 좀 틀어드려. 강성철 머리가 더 크게 나오는구나. 됐어. 그럼 됐어. 아니, 우리가 이게 30분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늘렸잖아요, 지난주에. 27분 찍었던 거야. 네. 근데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장선아 출연료 5만원이라도 좀 더 주려면 30분 늘리는 거 괜찮다. 이런 감사의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카메라가 한 대 한 대 늘릴 때마다 뿌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지금 네 대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샀더만요. 네. 중고로 샀더만. 새 것도 아니고 저 누가 쓰던 거 저거. 나 진짜. 아니, 어찌됐든 간에 2021년 이렇게 쭉 한 해를 보냈는데, 장순환은 좀 2021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지금 한 해를 보내셨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좀 무겁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서 연말 또 저희 가족 행사도 있으셨더만요. 가족 행사요? 네. 드디어 제가 뵀습니다. 영상통화로 김동준님을 드리고 있어요. 김동준이가 갑자기 강성철하고 저 영상통화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밤 12시에.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김동준님께서 저를 광주로 초대하셨어요. 광주로 초대하셨어요. 그게 술 취해가지고 한 얘기예요. 뭘. 자, 그러면 저희가 정중하게 일단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 우리 야구라 구독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마지막 방송을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야구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대꾸라 인사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침에 어렵게 오셨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아의 댓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해는 좀 바꾸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말고? 본격적으로 말고요?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건 내년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퍼건 S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퍼건이 뭐예요? 퍼건? 모르겠어요. 퍼건이 뭐지? 퍼건이 이게 영어로 뭔가 단어가 있을 텐데 퍼건? 장승아 위원님은 해설하실 때 어느 분이랑 케미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광용 대 강케. 이광용. 네, 저라고 얘기하셨고요. 아니. 저희가 이제 KBS N에는 3명이잖아요. 이호근, 권성욱, 강성철. 강케. 본사에는 이광용 캐스터하고 이제 강승화 캐스터가 있죠. 그렇죠. 이광용 강캐면 강캐가 훨씬 낫죠. 아우, 감사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네.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6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스터를 잘 가리지 않습니다. 맞아. 저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신 있다 이거지. 캐스터가 느든 간에 난 자신 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어차피 제가 주도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주인공은 캐스터 아닙니까? 해설은 옆에서 그냥 도우는 거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이제 캐스터의 장점을 이제 살리는 해설을 해야 되는 거죠. 6년 차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위드 빅보스님이시구나. 어쨌든 아무튼 나성범 효과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성범이 온 거는 굉장히 호재인데 최원준이 빠지는 바람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양현종이 또 입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기아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저는 야수 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외국인 타자가 어떻게 뽑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올해보다는 성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되는 게 기아죠. 그리고 확실히 나성범이 와서 팀 홈런 개수는 늘겠네요. 왜냐면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 홈런이 최하위였잖아요. 가장 적은 개수였잖아요. 네. 확실히 나성범 효과는 홈런 개수에서는 일단 증명이 되겠네. 그런데 이게 나성범 선수가 중립타선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 2번도 좀 나성범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출루를 만들어야 되고 뒤에 있는 타자가 조금 강해야지 나성범을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수를 만들어야 돼요, 기아 타이거즈가. 아, 뒤에가. 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혼자 잘 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뒤에 있는 최영우라든가 외국인 타자가 잘 받쳐주게 되면 나성범 선수가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나성범 혼자 잘하고 뒤에 있는 최영우하고 외국인 타자가 만약에 고전을 한다. 그러면 나성범만 피해가면 되거든. 아. 네, 그러면 사실 나성범 선수가 좋은 성적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기아 그렇구나. 타이거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뒷타선이 받쳐줘야지만 나성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그렇죠. 있다. 중심 타선은 무조건 시너지 효과가 이게 같이 좀 잘 쳐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네. 수민님께서 올리셨네요. 장순아 FA 들으니까 궁금해지네요. 전준우 선수가 올 시즌 성적으로 올해 FA였다면 얼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의 올 시즌 성적으로 FA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86년생이거든요. 성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지만 네. 나이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금액을 책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올해 이 정도 성적이면 그래도 60억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최다 안타 1위였어요. 네, 60억에서 70억 그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전준우 선수가. 자, 롯데갈매기TV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현역 야구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많이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사실 프로농구가 인기가 겁나게 떨어졌잖아요. 약간 이제 프로농구가 조금 이제 부흥기를 다시 되찾는 게 아니냐. 그 사실 역할을 지금 허웅하고 허훈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허재 감독님까지 해서 허부자가 이렇게. 그렇죠. 야구 선수들도 사실 이 비시즌 특히 이제 12월 달 내에 좀 예능 출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월 달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현역 선수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좀 알 권리도 좀 줘야 되고 팬들을 위해서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근데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순아가 이 정도 그 예능감이면은 섭외가 들어올 텐데 섭외가 안 들어옵니까? 섭외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네.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요. 아직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요즘은 정말 운동선수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나가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질 때 그때 빈틈을 노려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되면 더 출연료 올려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장순아의 그 예능 섭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워해요? 그리고 장순아를 예능으로 이제 섭외해주고 싶은 PD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저희 야구라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니 만약 출연료 100만 원이면 야구에서 얼마 또 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보도록. 아 그러네. 지금 그걸 노리고 있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아래 메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섭외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3으로 또 해가지고 또 한 30만 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는 다 들어와도 3대3 아니야? 3대3. 그럼 내가 방송 찍고 무슨 우리가 지금 무슨 아이돌 그룹이니? 내가 방송 찍고 나나갈게? 제가 운전할게요. 이승일님이 쓰셨습니다. KBO 2020년부터 외국인 선수 한 경기 3명으로 확대 출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구단이 타자 2명, 선발 투수 1명 또는 타자 1명에 선발 투수 1명, 마무리 1명으로 구성하지 않는데 외국인 선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뭐 거의 보면 외국인 투수 한 명이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히 1선발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발들이 그렇게 수적으로 많지도 않고 기량이 그렇게 확 올라온 선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사실 국내 만약에 대표팀을 만약에 선발 투수 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생각나는 선수 누구 있어요? 원태인하고 사실 고영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네. 만약에 한 경기로 승부가 난다 했을 때 선발로 올릴 수 있는 선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KBO 리그 국내 선수들의 뎁스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다 뭐 외국인 선수 선발 한 명의 자리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BO에서 상위팀 뭐 1, 2, 3위 안에 들려면 70승 이상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수가 들어와서 선발 투수가 한 20승 거둬주면 몇 분의 몇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각 팀마다 외국인 투수 2명 선발을 꾸릴 때 네. 최고로 잡는 승수가 30승 정도예요. 두 명이 합해서. 2명이 합쳐 30승이에요. 야, 그럼 절반 좀 안 되네. 그렇죠. 30승 정도면 거의 맥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선발 투수 비중이 진짜 큰 거네요. 그래서 타자 2명, 선발 투수 1명으로 갈 수가 절대 없어요. KBO 리그에서는. 네. 희응 이은님께서 올리셨네요.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계약이 안 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직장 폐쇄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락아웃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퍼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김광현 선수가 2년 동안 뭐 승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평균 자책점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팀의 뭐 4, 5 선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측하는 이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예측하는 사이트들에서 김광현 선수가 2년간 거의 한 2천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평가를 봤을 때는 김광현 선수가 이 락아웃이 풀리고 다시 이제 FA들이 이제 구단들과 협상을 할 때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언제 풀릴지 모르거든요. 노사 합의가 딱 된 이후에 락아웃이 풀린 이후에 FA 시장을 한 번쯤은 보고 관망을 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KBO 리그에 돌아와도 시간상으로는 충분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김광현 선수가 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장스나의 1분 승문 스타 승문 스타 타이밍 좋은데? 빨리 갑니다. 왜 여기서 왜냐면 락아웃이 나와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팬들이 있어가지고 요 질문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메이저리그의 직장 폐쇄, 과연 직장 폐쇄는 무엇인가? 이게 합의를 보는데 결국엔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FA가 지금 최대 일을 채웠을 때가 6년인가 채워야지 이제 FA가 되는데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 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29.5세가 되면 무조건 FA가 될 수 있게. 그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그에서도 이제 지명타자 제도를 넣자.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수 쪽에서 이제 동의를 거의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이제 선수 노조 측은 FA를 더 줄이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조금 빠른 시기에 FA에 대해서 여기까지 야 성철아 30초 스포츠도 안 돼. 1분만 더 줘. 1분만 더 써? 1분 갑니다. 1분 갑니다. 추가 1분.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구단들이 워낙 이제 지출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구단들도 이제 적자를 보는 팀들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좀 줄이고 싶어 하고 선수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네. 예?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 문제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을 보시면 우승을 위해서 투자하는 팀이 뭐 한 17개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13개 팀은 거의 지금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 아니에요. 선수들을 다 팔고 지금 리빌딩을 하는 그런 팀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 노조 측에서는 그런 팀들이 보기가 싫은 거죠. 결국엔 리빌딩을 한다는 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개 구단 가운데 17개 구단만 투자를 하고 13개 구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짜증난다. 어떻게 좀 더 마무리 지실 거예요? 일단은 1분만 더 줘. 추가 1분 갑니다. 17개 팀은 우승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근데 13개 팀을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갈 수 있는 행선지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네. 13개 팀도 투자를 해라. 잠깐만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진행이 되다가 노사가 노사 합의를 한번 하게 되면 3년인가 5년 동안 이 규약을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계약이 끝나버리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락아웃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한 게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거죠. 직장 폐쇄가 역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 1990년 이후에 31년 만이라고 또 하고 하는데, 야, 이거 이제 선수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KBO는 직장 폐쇄, 그러니까 이 노조 파업한 적이 한 번도 없지 한 않습니까? 번도 없죠. 왜냐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즈니스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팬들이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 노조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동참률이 세요. 그 직장 폐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봉을 못 받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뭉쳐있고. 네, 선수 노조는. 네. 그게 좀 약간 KBO 리그와 다른 점이죠. 이제는 한국 프로야구 그 선수협회도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꺼냈어요. 사실 그동안. 그런데 KBO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선수협회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커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KBO가 일방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 다음에 통보하는 시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합의를 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100% 합의를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KBO 쪽의 파워가 더 세거든요. 미국 야구가 사실 1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선수협회가 생긴 지가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약간 상생의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 댓글을 라이브 한번 가시죠. 이거 박동님. 이거는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한번 하자고. 근데 날짜가 언제가 좋나? 한 일요일 저녁쯤이 좋나? 혹시 편한 시간과 요일이 언제쯤이 괜찮으신지 한번 시간은 어느 정도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이면 너무 짧을걸? 라이브? 내가 봤을 때 짧어. 질문 몇 개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또 잘해드리잖아요. 설명이 또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댓글아의 댓글 다 읽어봤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내년에도 우리 댓글은 계속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적으로 그 내년에 쓰기로 했잖아요. 미리 한번 써볼게요. MLB 파크에 들어가서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최고 조회와 최다 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용종 트레이드면 첫 한 장 목 날려야죠. 패급이 된 장원삼 영입부터 세계 최초 1루 대수비 이원 FA 영입까지 이영종 선수가 이제 좀 설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박계민 선수 왔으니까. 제가 김현수, 최은성 뭐 이 길로 쓰고 이제 홍창기 가면 이용종 선수하고 이제 완전히 이천우 선수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려. 근데 이천웅은 조금 이제 타격도 좀 떨어진 모습도 있었고 이영종도 오래 좀 부침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애매해지면서 설 자리가 나이도 좀 있고. 네, 설 자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글쎄요. 이영종 선수 참 이게 좀 아깝죠. 예. 일단 붙박이로 쓰기가 참 좋긴 좋은 선수인데 야. 백업으로 쓰기는 조금 아까운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드 카드로 쓴다면 진짜 매력적인 카드 아닙니까? 매력적인 카드인데 그건 이제 어느 팀이랑 이제 트레이드를 하냐는 얘기죠. 특히 이제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외야 자원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쪽에서 누굴 받냐는 거죠. 근데 트레이드라는 거는 주는 선수와 뭐 정해서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선수와 급이 맞는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시켜 올 수 있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용종 선수가 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일단은 팀 내에 또 설 자리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근데 이영종, 이천웅 선수 올해 어떻게 활용할지는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또 LG는 괜찮은 선수들이 또 있어요. 이 두 선수 말고도 문성주 선수라든가 뭐 한석현 선수라든가 일단 젊은 피들이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조금씩의 이제 가능성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30대 초반 그리고 중반을 향해 가는 선수들보다는 사실 백업 같은 경우에는 20대 선수들을 이제 1군에서 써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외야들이 약간 이제 기량이 떨어질 때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 리빌딩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영종이나 이천웅은 리빌딩을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트레이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띄엄띄엄 나가게 되면 기량이 좋은 선수들도 그러니까 좋은 성적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프로라는 거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주전 자리를 또 꽤 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현수, 박혜민, 홍창기를 어떻게 미냐고 내 말은. 거기다가 또 밑에 올라온 선수가 아마 문성주하고 한석현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봤을 땐 1, 2순위예요. 그 중견수 자리가 되게 문성주 선수는 또 올 시즌 말에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줬잖아요. 진짜 치열하겠다. 문학 쓰는 투수들은 왜 고평가를 안 받나요? 그렇죠. SSG 랜더스필드가 이게 파크 팩터로 봤을 때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나와요. 이 홈런이 그러니까 네, 홈런이 많이 터지는데 나오는데 홈런만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파크 팩터로 보면 네. 잠실 구장 다음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좀 약간 의외죠. 네. 문학 쓰는 투수들은 왜 고평가 왜 안 받나? 고평가 받잖아요, 지금. 받아서 박종훈과 문승원은 BFA인데 지금 계약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은 구장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면 사실 투수가 심적으로 사실 부담되는 건 맞거든요. 불안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SSG 랜더스필드에서 진짜 좋은 성적 내는 투수들은 진짜 인정해줘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그 선수들은 멘탈이 좀 강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홈런은 많이 터지는데 이 3루타나 2루타가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홈런 팩터로 봤을 때는 맞아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위인가 그럴 거예요. 라이언즈 파크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공이 뜨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생각이 우익수에서 좌익수 쪽으로 많이 네. 불려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우익수 관중석에 보면 관중석 2층과 3층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트기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좌익수 D가 거기가 옛날에 이제 관중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조단지를 깔아놔가지고 거기 뻥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우익수 쪽은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대부분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거든요. 그래서 우타자가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에요. 맞아요,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다가
랜더스필드가 타석에 딱 들어가면 외야가 좀 낮아 보여요. 그리고 펜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 KBO 리그에 있는 구장 가운데 펜스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투수가 조금 불리하고 타자가 유리한 구장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구장이죠. 인천 바람이 좀 또 강해요. 짠물 바람이라고 저쪽에 서해바다 쪽에 넘어오는 바람은 네가 강하잖아. 부산 돈 수도권보다 중요한 한 가지. 아, 이거 손아섭 선수가 NC 다이노스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뭐 수도권 팀의 6년 계약에 한 60억 정도 제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NC에서 이제 4년에 64억을 베팅하는 바람에 이제 NC로 옮겼는데, 이창섭 기자도 이 기사 보고 이제 페북인가에 글을 쓰셨는데 이별을 예측했지만 아픔은 뭐 크게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필 이제 손아섭 선수가 이제 옮긴 팀이 NC니까. 네, NC 다이노스다 보니까 롯데 팬들은 롯데 프런트 욕을 진짜 겁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죠. 사실 프로 선수가 계약 기간 더 짧은데 금액은 또 보장을 비슷하게 해줘.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뭐 성민규 단장도 그렇고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FA 시장에서 지금 잡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없죠. 다 놓쳤죠.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성민규가 아니기 때문에 성민규가 아니기 야, 근데 때문에. 롯데 이렇게 다 하나 롯데가 지난해 하위권인데 야 이렇게 FA 시장을 그냥 손 놓고 본다. 내년 시즌 이거 그러니까 야. 제가 사실 FA 시장이 열렸을 때 네. 박혜민이라든가 박건우 카드를 롯데가 하나 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아섭 선수 잔류시키고 뭐 이렇게 되면 괜찮잖아요. 이 보면 외야 연세 이동 보면 이렇게 이동이 연세 이동이 쭉 있는데 롯데는 그냥 거쳐만 간 거야. 보내고 누구 데려오진 않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거 참 보면 롯데자이언츠에서는 뭐 한 4년에 한 40몇 억 정도 뭐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 구단마다 그 선수를 이제 평가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다르니까. 네. 다 다르잖아요. 롯데가 보는 손아섭과 NC 다이노스가 보는 손아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손아섭은 더 좋은 배팅을 한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비즈니스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롯데자이언츠 이제 손아섭 선수가 빠진 그 우익수 자리는 어느 선수가 메워줄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은 DJ 피터스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중견수로 쓸지 이제 우익수로 쓸지는 모르겠죠. 외야 자원이니까. 네. 근데 손아섭 선수를 놓친다는 생각을 롯데 쪽에서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DJ 피터스 선수를 이제 중견수로 쓸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DJ 피터스 선수를 우익수로 돌리든가 아니면 뭐 추재현이라든가. 야, 그러니까 외야 자리. 김재유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 사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내야도 이제 마차도 빠진 유격수 자리. 김민수라든가 뭐 배성근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가고 2루 안치용, 3루 한동희, 1루 이제 뭐 정훈 선수 잡으면 정훈, 뭐 나승엽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죠. 롯데도 내 외야가 참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죠. 약해지면서 변화가 엄청 있겠네.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손아섭이 사실 올 시즌에 이 장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빠지고 보니까 구멍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아니면 한화랑 롯데 방향성은 좋지 않나요? 뭐 앞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성단장 까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게 참 구단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도 조금 이해가 되긴 돼요. 분명히 손아섭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땅볼도 많아지고 타율은 뭐 안타는 많이 때리지만 장타 안 나오고 장타도 없고 타점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비도 떨어지고 그 적정가를 딱 맞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NC 다이노스가 손아섭을 더 높게 평가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NC는 내가 봤을 때 나성범 보내고 164억으로 바꿔놓고 손아섭을 구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데려온 거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박민우하고 내가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 YTN에. 박민우, 박건우, 손아섭이 3,000타석 이상 현역 타율 1위, 2위, 3위예요. 그러네. 거기다가 지금 양의지가 4번이죠. 그렇죠. 5위가 이제 뭐 닉 마르틴가 뭐 새로운 외국인 뽑았잖아요. 선수. 내가 봐서 상위 타선 빵빵해. 지금 NC 다이노스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이제 홈런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바꾼 것 같아. 빠른 야구와 좀 따발총 야구로. 네. 거기에다가 아픈 과거긴 하지만 이제 방역 수칙 위반으로 해서 4명의 선수가 빠졌는데 복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이런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고 선수 빠진 4명의 자리도 메워줘야 되는데 일단 외야 쪽도 완전히 또 바뀌면서 그렇죠. 외야는 이제 꽉 찼어요. 차니까. 외국인 타자 한 명에 네. 박건하고 손아섭이니까 네. 그럼 이제 이명기, 이제 권희동 못 들어오지. 이제 이런 선수도 이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칙 위반 선수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분명히. 네. 예. 주전을 완전히 지금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기라든가 권희동 이 선수들한테 약간의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그 선수단 물갈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갈이. 네. 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데 보이는 물갈이지 왜 보이지 않느냐? 아니 물은 안 보이니까요. 가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2021년 우리 대꾸라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꾸라는 야 진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30분 늘렸는데도 아니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15분 30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 그 얘기만 그 나와가지고 논란도 괜찮아. 왜냐면 그 논란이 나온 것도 재밌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만큼 이제 사랑해 주시니까 뭐 대부분이 이런 얘기였어요. 30분 그 이상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안 보실걸?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대꾸라는 에피소드 계속 이어서 저희가 100회까지 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계속 대꾸라 찍고 100개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까? 데코라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100회 가면요 이제 200회를 다시 한번 더 주는 자 100개 무익하다 진짜. 자 끝으로 2021년 우리 한 해 동안 대꾸라 사랑해주신 또 야구라 사랑해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중한 인사와 함께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건네주시죠. 또요? 네.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매해 해야 돼. 무슨 크리스마스라 하고 뭐라 하고 감사 인사는 매해 해야지. 아니 저는 뭐 다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4,000명 정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내년에는 한 4만 정도 됐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또 열심히 우리가 또 대꾸라 찍고 또 죽으라 찍고 또 중간중간에 특집 있는 나가고. 특집도 있고 열심히 찍을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너도 한마디. 저도 한마디 할게요. 해. 네. 넌 해. 난 인사할 테니까. 형 야구로! 나도 인사만 좀 하자. 마지막 연말인데. 형 이렇게 인사하면 머리 커져가지고 화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했거든요. 저는 장순아의 4만 구독자 내년 공약 뭐 정말 공감이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 야구라가 구독자분들이 한 번 이상씩 다 그리고 조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뿌듯해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우리 야구라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독자 이상의 조회수가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다른 데 많이 나오던데. GKTV하고 뭐 스토킹하고. 아니 내가 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라 구독자분들이 최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마무리를 조만간에 뭐 여의도 가봤어. 최고예요. 아니 맨날 정치야 어떻게 해. 인생 자체가 정치야. 2022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로 나된다 대꾸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중한 인사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다시 한 살 더 먹고 올게요.